자, 지금까지 지식 창업의 10년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의 인사이트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지식 창업 시장의 고객은 나 자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이템을 쭉 살펴봤을 때 고객의 니즈, 근본적인 욕구는 명확합니다. 바로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월급의 부수입, 아니 회사로는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가 수익 모델, 회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고 싶다입니다. 제가 퇴사학교 때 인기 수업 중 하나가 월급의 10만 원 벌기였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 중 월급의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90% 이상은 평소에 생각도 잘 안 해봤을 것입니다. 10만 원이 처음엔 작아 보여도 나중에는 그게 1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1%의 엄청난 수익이 아니라 처음에는 90%의 보통 사람들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의 수익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앞으로 특히 AI나 IT, 코딩 같은 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해서 회사 안에서 밖에서 역량을 쌓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 그리고 기술은 이제는 요즘 무조건 챗 GPT인 것 같고요. 앞으로 뜰 것 같은 기술, 노코드나 해외에서 유행하는데 우리나라에 1, 2년 뒤쯤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술들을 미리 배워서 정보를 공유하고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특정 주제를 잘게 쪼개서 호스트가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정기 그룹 스터디 등으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돈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과거에 무료 또는 1, 2만 원 받던 모임이 이제는 10만 원, 20만 원으로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만큼 모임의 가치, 커뮤니티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 세 가지 돈과 기술과 커뮤니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돈과 기술과 커뮤니티 이 셋 중에 하나만 우리가 잡아도 고객이 원하는 핵심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지식 창업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성공파리, 강의파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성공파리나 사짜 등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데요. 그만큼 그동안 거품이 심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많았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그만큼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고요. 지식 창업의 제품 속성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의나 노하우를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그 인플루언서의 파워나 유명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을 위해서 한정판 굿즈를 수백만 원 주고 사는 것처럼요. 팬덤으로 움직이는 시장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책 중에서 간다 마사노리의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목차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왜 악덕 업자가 돈을 벌고 정직한 업자는 실패하는가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였는데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 정직하게만 하면 망하니까 사기를 쳐라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제품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마케팅과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애초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알아서 팔리겠지라는 약간은 아니란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사기꾼보다 절실하지가 않다. 사기꾼은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을 많이 빼먹으려고 온갖 최신 마케팅 수법을 고민하는데 정작 정직한 사업자는 그 정도까지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제게는 교훈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식 창업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제품 품질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마케팅과 판매에도 쏟고 있는가? 어쨌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성공팔이 기존 공식에 어그로에 자극받는 극단적인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초신경과 도파민을 건드리는 인간의 그 돈 버는 욕구와 성공하고 싶은 욕구, 유기감을 건드리는 자극하는 그 방식에 이성이 아닌 감정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주식하면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손절을 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계속 어그로 또는 극단적인 팬덤 시장은
여전히 먹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느끼는 시장도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진정성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좀 더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는 그런 콘텐츠와 노하우와 경험과 성과와 실행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들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를 중심으로 진정성을 중심으로 좋은 제품을 판매하되 마케팅적인 스킬이나 전략도 열심히 고민해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모두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기존 어그로 방식을 경험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의를 듣고 아무리 노출이 되어도 변화가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은 진짜 실행과 변화와 또 함께 하면서 격려하고 코칭하는 그런 시장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롱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식 창업 시장의 어떤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이제 지식 창업은 레드오션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식 창업이라는 시장 자체가 무자본의 리스크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진입 장벽 자체는 상당히 낮습니다. 뭐 장점이자 단점인 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아무나 진입하면서 10을 가지고 있는데 100이 있다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프로슈머라는 말을 했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크몽 써보셨나요? 처음 가입하면 나는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내 서비스를 판매하면 나는 전문가로 전환이 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모두 지식 창업 제품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내 노하우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되는 프로슈머가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슈머가 될수록 당연히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이미 그렇게 거대해지기 위한 초입이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5년은 가속화시켰고요. 여기 AI까지 갑자기 붙으면서 10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 창업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앞서 성공파리 비판이 커진다는 것도 그만큼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정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더욱 커질수록 더욱 세분화되고 쪼개지는 마이크로 시장이 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은 크게 B2C, B2B, 글로벌로 나눠지는데요. 아마 우리는 기존에 B2C만 생각했겠지만 사실 B2B와 글로벌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쪽에서는 조용히 돈 버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B2B와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B2C처럼 막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죠. B2C 플레이어가 자랑하는 이유는 본인 타깃이 B2C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B2B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B2B의 타겟 고객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자영업, 1인 사업자, 전문직, 변호사, 동네 병원, 지방유지 사업장, 정부, 공공, 학교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잡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어쨌든 스타트업 같은 기업체들에서는 요즘 화두가 리더십이나 생산성, 성과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특히 AI를 접목한 조직 관리나 성과에 집중을 한다면 분명히 큰 시장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역시 유망하다고 봅니다. 특히 K-컬처, K-문화로 인한 한국어나 K-팝, 여행, 관광, 음식, 뷰티 같은 분야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규모 자체가 다르죠. 제가 아는 한국어 크리에이터 한 분도 틱톡에서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30만 명을 찍었습니다. 같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 자체가 국내와 글로벌은 차원이 다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기술도 더욱 발전할 테니까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B2C는 더욱 니즈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2030 직장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와인을 좋아하면서 판교에 거주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미혼인 여성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더욱더 뾰족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특히 키즈나 수험생, 시니어, 은퇴자, 육아 등등 다양하게 고객의 니즈와 관심사별로 세분화되고 그중에서 나와 잘 맞고 내가 잘 강점을 갖고 있는 시장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세분화된 니즈들 속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프로슈머가 늘어날수록 시장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브랜딩으로 차별할 수 있는 니치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AI입니다. AI 디바이드. AI를 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세상은 나눠질 것이다.
뭐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아마 무조건 AI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시장의 초기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챗GPT나 AI 관련 강의나 책을 봐도 아직은 대부분 대동소이하죠. 사실 누구나 조금만 써보고 실습한다면 한두 달이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AI지요. 만약에 AI가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면 AI가 아니겠죠. 인공지능이란 것이 알아서 해주고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주죠. 따라서 나중에는 아마 AI 관련 노하우나 가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유치원생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정도로 AI가 발달할 것입니다. 다만 그전에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써본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중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당분간은 핫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죠. 결국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앞서 말한 나만의 특화된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먼저 꾸준하게 노하우를 쌓아가는 그런 식으로 롱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식 창업의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0년의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4가지 인사이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고객의 핵심 니즈인 돈과 기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작하되 여기에 AI 기술을 반드시 접목을 해야 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브랜딩을 만들어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그로와 진정성 사이에서 나만의 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아마 저는 진정성을 중심으로 하되 잘 팔리는 마케팅을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밸런스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된 런칭 클럽이었고요. 모두의 성공적인 지식 창업 런칭을 응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